클럽입니다. HLB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기업 설명회 IR이 개최가 되는데요. 자, 자료가 이제 가이드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PDP로는 30페이지니까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39페이지하고는 조금 이제 숫자가 좀 줄었으니까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11시 반까지 HLB 서울사무소. 자, 대상자는 이제 보통 IR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도 참석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정진과 기업가치 제고. 그래서 실시 방법은 유진제 온라인 커퍼레이트 데이. 컨퍼런스 콜이니까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이 줌 같은데 이제 띄워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이거든요. 여기에서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설명, 질의, Q&A 시간까지 같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뭐 기사되어서 노이즈성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기업 정기주총이니까 주총 때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Q&A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 중심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IR 자료는 3월 20일 오늘이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 이 가이드 사이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운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식 채널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IR 자료실에 보면 HLB 441번 달고 우측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뭐 PC로 다운로드가 되어서 보는데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PDP 파일은 이전에 IR에는 한 39페이지였는데 또 30페이지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변경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이제 회사 교회죠. 교회는 뭐 그냥 기본적인 이제 회사의 형태고요. HLB 계열사에는 이제 상장사도 있고 뭐 비상장사도 있는데 HLB 쪽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거의 이제 뭐 100% 자회사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미노미, 이제 베리스모, 이 지분 구조를 계열사와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사인 HLB 생명과학이 이제 제약을 가지고 있고, 요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리보세라임 한국에 이제 판권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약 쪽에다가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판권을 뭐 양도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지분 구조로 본래 이제 생명과학이 제약사를 인수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상장사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형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텝, 이노베이션, 파나진까지 이제 상장사만 요런 형태로 했고, 비상장사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바이오텍,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빅파마라고 하는 회사들,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파이프라인이 한 5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 규모가 이제 윗단에 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리보세라님 하나만 있던 부분들의 어떤 이거는 이제 진양군 회장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 확대를 위해서 이제 이뮤노믹이라든지 베리스모라든지 기타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지금 리보세라님이 가장 이제 R&D 가치가 높은 부분이고요. 이제 기타 뭐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 결과가 올해 이것도 지금 작년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올해 나오니까 요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리스모는 차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죠. 예, 앞서 이제 파이프라인 설명하는 것 중에서 HCC 간암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연평균 뭐 90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 여러 원인으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은 언맷 니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글로벌 관심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뮤노미과 HLB 테라피틱스가 이 같은 종으로 이 기전은 다르게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르켈세포암 관련되는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카티는 이제 베리스모 쪽이니까 자 이런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하면서 이제 바이오텍의 어떤 기본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어떤 정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암 1차 관련되는 부분, 임상 데이터는 굉장히 우수하게 그 OS 값이라든지 PFS 값, 이 부분들을 이루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낭암이라든지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암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 부분들도 NDA 신청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고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이상을 통해서라도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조기에 NDA 신청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이번 IR에는 설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엘라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 준비 9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제 허가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작년도 이제 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이제 일괄된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데이터 비교, 가장 키워피는 리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임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OS 값이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압도적으로 20개월을 넘은 유일한 제품이죠. 허가받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제품 대비해서. 그래서 HLB의 OS 값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PFS 값도, 해저드 레이쇼가 뭐 0.52 정도. 그 다음에 2차 지표인 ORR하고 DCR도 좋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기 때문에 향후 2027년, 2029년도 피크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 50%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는 로슈의 경쟁 상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가 1년 만에 25%가 올라올 만큼 로슈 제품의 치료 중단율이라든지 출혈 문제, 이런 어떤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뭐 발병 원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사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맘의 언맷 니즈가 보편적으로 이제 해소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키워피는 니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팔 교수가 언클라이브에서 프랙티스 체인징을 기대한다는 말이 이런 뭐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여러 이제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 이건 이제 이전에 IR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신약 임상 단계별 진행 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새로 좀 이제 자료가 추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단계별 성공,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단계에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떤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DA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시판까지의 어떤 시간들, 성공률을 비교하는 건데요.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90% 이상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양군 회장이 여러 번 이제 IR 때 이제 성공을 확신한다. 근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회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업화 관련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진행별 승인 성공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페이지 3에서 NDA 가정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HLB가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성공률 자체가 지금 높은 단계에 와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3월 달에 파이널 리뷰,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있고 이 결과는 이제 정기주총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빨리 4월 달에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테이블에 베이진사, 인사이트, 에자이도 뭐 이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차트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항서제약하고 HLB 차트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구성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베이진사, 인사이트 요것도 이전에 나왔던 뭐 자료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이 간암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환자의 어떤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쪽 이렇게 많아도 실제로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항암 치료가 이제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관련되는 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비중 자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 자체가 2020년도 기준으로 5조였다가 2030년도에 보면 15조로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50% 점유를 한다면 7조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충 러프하면 나옵니다만 2027년도까지 50%, 매출 3조, 그 다음에 약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고가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3조의 매출은 과거에 이제 간암 1조 처리제는 기본적으로 다 1조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의 어떤 가정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이 되면 뭐 목표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이제 로슈가 점유율이 줄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맷 니즈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NDA 승인 이후에 매출 추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새로 나온 거 아세요? 아바스틴과 티센트리가 2020년도에 승인 받고 이제 매출 추이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렘미바가 2019년도에 허가받고 난 다음에 매출 추이, 바이엘의 소라페닙이 2009년도에 허가받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이제 허가받고 매출 관련되는 추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첫 해에는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FDA 기준으로 나오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피크 매출이 3년, 5년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이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은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해서 임상 중단율 관련되는 부분이 로슈가 1년에 거의 대부분 그 중단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뭐 로슈 제품은 거의 뭐 83% 정도로 중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주는 거죠. 그리고 약물의 반감기라고 하는 말은 혈중 농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리보세린과 캄넬줌은 1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대응이 수월하다. 그 의료진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후행 약물은 이제 한 5년 내에 상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약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2개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란셋에 올랐던 부분들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기존의 자료하고 이제 뭐 거의 동일한 형태죠. 이번에 업데이트 됐던 부분들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Q&A 시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과 최종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 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가 또 옷장에는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오전장에는 주가 흐름이 10만원대 부근에서 그냥 행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매크로 변수, FO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영향을 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는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인 만큼 장중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